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 내용에 관련해서 5번째 편입니다. 월북 여부 및 시신 소각 판단 과정에서 자진 월북 여부 판단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초동 수사, 초동 첩보 내용에 관련해서는 자진 월북의 어떤 그 정황이나 근거들이 없었는데, 이자들은 자진 월북의 상황으로 프레임을 짜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 월북 여부 및 시신 판단 과정, 자진 월북 여부 판단.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속단. 국방부는 9월 21일 15시 25분경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 북에서 남으로 어선 조업 시기 등을 이유로 이대준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고, 국정원도 9월 22일 18시경 의도적 월북 또는 표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동향 주시로 분석하는 등 월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이때 처음으로 국방부가 동생이 북한에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이제 듣게 됩니다. 9월 22일 18시 36분경 안보실도 해상 추락으로 추정되어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한 첩보 입수라고 작성한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방을 통해 대통령께 서면 보고, 통일부가 9월 24일 작성한 상황일지,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건 관련 일지에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9월 22일 19시 40분경 국방부 장관에게 이대준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최초 보고되었고, 피살 소각된 이후 9월 23일 01시 개최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해작사가 구명동의를 전수조사해서 구명동의가 한 장이 없어진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최초 9월 22일 15시 35분경에 북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보실은 9월 23일 08시 30분경 북한군에 의한 이대준의 피살, 소각 사실 등을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고 10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입수된 이후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도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는 초도 판단을 보고받고는 해경 수사 결과 등 근거가 없는데도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고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 날인 9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초도 판단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 이 내용은 정 국방부장 서욱이죠.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께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지시하였다고 발언. 또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욱이 안보실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된 내용 등 군 첩보와 첩보 외 다른 월북 근거도 알려졌다고 진술. 이와 같은 취지로 안보실은 9월 23일 15시경 해경에 언론 대응 지침을 하달합니다. 선박 CCTV 사각에서 신발 발견, 지방에서 가정 불화, 혼자 거주 등 2가지 팩트를 반영한 보도문을 배포하거나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하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해경의 수사 방향과 언론 브리핑 내용에 월북 근거 등 이대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실제 정보 내용이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 분석 및 발표를 합니다. 국방부는 9월 23일 10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 검토하지도 않고 국방부 등이 확인할 수 없는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등 4가지 내용을 자진 월북의 근거로 들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작성. 이자들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작하고 언론들에다가 이런 허위 정보와 첩보 내용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했다라고 해경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는 타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에서 무슨 놈이 구명조끼를 근무하면서 착용을 합니까? 그것도 정박 중에. 그거 보지도 않고 그거 사실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시나리오를. 근데 확인된 내용은 9월 23일 해경조사에서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구명조끼 수량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확인했거든요. 혼자 구명조끼 착용했는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자료에 없습니다. 또 CCTV 사각 지역에서 슬리퍼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확인된 내용은 당시 국방부 등의 자료에 CCTV 사각 지역이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슬리퍼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경에 DNA를 요구했고 그 DNA 조사를 해보니까 한 대여섯 명, 한 7명 정도의 그 DNA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당시 소형 부유물의 의지, 확인된 내용은 어업 지도선 내 부유물로 쓸 수 있는 물체가 분실되지 않았으며 어업 지도선 내에 물체가 아닌 해상의 불상물로 추정합니다. 그건 스티로폴, 둥근 그 스티로폴 부위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월북 의사 표명. 이대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자진 월북의 경우 통상 긴급한 구호, 희망, 또 안도감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자진 월북을 피력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의 반죽음 상태였잖아요. 38시간 아니면 또 발견된 당시에는 한 두서너 시간 됐었겠죠. 거의 그냥 실신 상태에서 북한 경비정이 와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우리가 법정 재판에서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분명히 최초 첩보 내용과 또 중간에 분석, 그 다음에 보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월북으로 몰아가고 또 동생을 구조나 송환도 없이 그냥 죽이고 나서 죽고 나니까 월북자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한 7, 8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쁜 놈으로 동생을 몰아갔던 거죠. 그리고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린 천하의
악랄한 정권이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죽고 나서 보고를 하고 또 죽고 나니까 그냥 그 죽음을 전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라. 이런 식으로 이 거짓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 여러분들 이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